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일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온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바바라 홀. 네, 지난 6월 29일 지난 토요일에 GTX-A 구성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 가보진 못했는데 일단 수인선하고 수인분당선하고 이제 말 그대로 GTX-A 환승이 의외로 수월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심도라 해서 환승 소요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양호했다. 신갈 또는 구갈 구성 역세권 주민들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 GTX-A가 이제 완전 개통하려면 뭐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 운전 구간 개통만이라도 서북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콕 하고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토요일에 힐스테이트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주택 재개발 현장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공사가 멈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앞으로 2년, 빠르면 2년, 늦어도 뭐 3년 이내에 입주하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은평구를 떠나서 서북부의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힐스테이트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일반 분양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쯤에 또 일반 분양 소식 나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에 7월 한 달간에 아직 안 오른 수도권 급매를 위주로 살펴보면 좋은 매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도 제가 좀 바빴거든요. 토요일 날은 정말 오전 오후 정말 바빴고 또 집도 좀 보러 많이 다녔는데 일단은 가격은 내고가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매도인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아직까지 고양시까지는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원흥하고 지축하고 삼송하고 향동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인분들이 아직까지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7월 달에도 또 이렇게 넘어올 것 같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정에 있는 주상복합의 3, 4블럭이 또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수요가 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몰리지 않을까.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청약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약 경쟁도 상당히 셀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8월부터는 수도권까지 계좌 못 받고 매물 잠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앉은 자리에서 1억씩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고 회복기에서 상승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반 상승기의 그런 모습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7월에 꼭 매수 계약을 갖다 하시고, 매도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보다는 뭐 8월, 9월 이후에 매도를 갖다가 하실 것을 또 추천드리고, 또 최근에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송역 그리고 삼송 이편한세상 시티 1, 2, 3차 아파트의 매물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급한 분들은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삼송에 있는 이편한세상시티 1, 2, 3차 매물을 갖고 계시거나 또 힐스테이트 삼송역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 또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송 미소부동산으로 물건을 의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쪽 집 보고 왔는데 큰맘 먹고 매수 결정했는데 플러스 3천만 원 더 달라고 하신다. 요즘 이런 경우가 흔한 건가요? 네, 정말 요즘에 이런 경우 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액배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매도인분이 계좌를 갖다 주질 않아서 부동산을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 상당히 또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좌 요청하게 되면 더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깎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인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정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계좌번호 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승기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지금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무덥고 뭐 장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보려고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매도인 분들이 조금 이런 가격을 올리거나 계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사스마일도 어제는 푹 쉬면서 올 전반기를 갖다 또 되돌아보고 올 하반기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보는데 올 하반기가 부동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올 전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올 전반기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늦더라도 올 7월 달에 꼭 매수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 고양시 일산 부활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은 감사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고양시 일산이 이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CJ 라이브 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 지구로 해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분명히 부활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일자리가 들어와야지만 일산이 분당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지도로 보는 부동산 경기도 일산 고양시가 도봉이라든지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도 강서구하고 미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비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천 아파트는 심영석 오대빵 연구소의 심영석 소장님께서는 감사스마일과 같은 생각인데 일산보다는 덕은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 지구 중에서 내가 여건이라든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쳤을 때 가장 좋은 지역 만약에 뭐 가격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덕은하고 지축을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 그리고 나는 GTX-A 창능력을 갖다가 한 5년 있다가 이런 것도 보고 미리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흥 그리고 나는 상암 DMC를 갖다 다니는데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뭐 덕은하고 수색 등산은 조금 무겁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동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서울에서 멀고 먼 노후화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일산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산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일자리가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일산의 선도지구라든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에 따라서 이 정비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스마일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의 핵심은 일반 분양을 얼마나 높은 가격에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흥행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제가 고양시 천지개벽을 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대곡 서사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기타 CJ 라이브 시티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막 들어오는 거 덧붙여가지고 GTX-A가 개통하는 게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두 번째 고양시를 갖다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이유인데 지금 현재는 킨텍스역과 대곡역에 이제 정거장이 말 그대로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정거장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고양시 일산이 이렇게 부활을 갖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GTX-A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나은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이 고양시를 찾아줘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산 자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고요. 분당과 달리 일산은 그럴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그 다음에 CJ 라이브 시티 등등, 그 다음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들어온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일산 테크노밸리도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진다고 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일자리다.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7월 첫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현재는 킨텍스에 있는 원시티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원시티 지금 12억대 매수하셔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 나가서 이제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GTX-A 6분, 8분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킨텍스에서 이제 도보 역세권, 초역세권에서 킨텍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삼성역 무정차를 26년에는 무정차를 갈 수 있는데 27년에는 2호선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킨텍스 원시티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일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GTX-A 노선의 개통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기업 유치가 답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아파트는 일산 지역보다 덕양구 택지지구,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원의 아파트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암 DMC하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덕원과 향동도 물론 걸어서 다니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10분, 20분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상암 DMC의 앞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상암 DMC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삼성벨트, 덕양구 벨트를 지금 주목해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서대문이라든지 은평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망이 좋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최근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도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 이 분위기는 이제 고양시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7월 첫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왜 고양시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고양시와 분당,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한강이 자연장애물로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이 두 개의 노선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다행스럽게 작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산을 가는 게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일단 서울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또 환승을 또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 날 GTX-A 구성역이 개통을 하면서 일단 수인선하고 더블 역세권으로 되면서 신갈, 구갈, 구성 역세권 주민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GTX-A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이 되면 분명히 고양시는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산이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으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갖다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산을 부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 하나는 일자리 및 기업 유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일산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일산이 부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인 이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양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네 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작년보다 33% 늘었다. 서울은 50% 급증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첫 주택 매수하셨던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50% 정말 급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하반기가 더 많이 또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째 오른 전세값이 눌렸던 내 집 마련 수요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 집 마련 수요가 올해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올 전반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보였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는 저는 더 높은 금액에서 이제 거래가 될 것이고요. 또 특히 내 생애 최초 주택을 갖다가 매수를 희망하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이용하셔가지고 또 내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숫자는 더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께서는 지난 2년간 금리 충격에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들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최근 분양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매매를 선택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 수요 플러스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주택 대출 관련해가지고 또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가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방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이런 분위기가 올 하반기에 아마 이 뜨거운 여름에도 아마 지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매수하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7월 달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늦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마음 편하게 한 몇 년 있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더 이야기 드리면서,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